지금 삶이 무의미하거나 왜 사는지 모르겠거나 너무너무 힘들다. 상반기에 꼭 취업을 해서 3년 뒤에는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뭘 하고 해야지 3월 30일에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대.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지윤일기 지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신경정신과 교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3년 동안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과 사람들의 심리 변화, 자신의 심리 변화를 묘사를 하고 어떻게 그 절망적인 순간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는지를 책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수용소는 왜 힘들까?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수용소에서의 삶을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 그 기간이 저는 아마 이 일시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일시적인 삶이 왜 힘드냐?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여기를 탈출할지도 모르고 짐승만도 못한 이 삶을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난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궁극적인 목표, 미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절망적이더라고요. 저는 취준에 좀 대입을 해서 생각해봤어요. 취업 준비 과정이 왜 힘드냐? 물론 불합격하고 이런 과정들도 너무 힘들지만 도대체 빛이 안 보이는 터널과 같은 이 취업 준비가 언제 끝날까? 이걸 모른다는 거? 상반기에 꼭 취업을 해서 하반기에는 뭘 하고 그 3년 뒤에는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뭘 하고 해야지. 라는 그런 인생의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그게 계속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에 안 되고 1년, 2년 계속 안 되다 보면 내가 세웠던 미래나 목표들이 다 좌절되고 그 이후의 계획들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일시적인 삶 안에 갇혀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의 일시적인 삶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수용소에서 수감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정해줌으로써 내면의 힘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여기서 딱 든 생각이, 이래서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거나 힘든 상황에서 작은 성취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물 2리터 마시기,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기, 10분 정도 나가서 산책하기. 이런 어떤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주면 그걸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좀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믿음은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한 수감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3월 30일에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무 기쁘게 와, 우리 30일에 나갈 수 있대요. 이렇게 막 파이팅이 넘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30일에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이 쇠약해지더니 29일에 고열에 시달리고 30일이 넘어가고서 이분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꿈을 꿨을 때는 어쨌든 근거가 없지만 목표가 생겼고 미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30일이 나간다. 근데 점점 30일이 다가올수록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이 정신은 육체와 또 연결되어 있어서 고열에 시달리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또 생각을 한 게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세울 때 터무니없거나 뜬구름 잡는 목표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성취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로고테라피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그럼 어려울 때, 힘들 때 해야 할 것, 바로 의미 찾기라는 거죠.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해가면서 삶의 동력을 찾았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해보자라는 건데요. 제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직업적인 꿈 말고도 더 큰 비전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큰 비전이라는 게 이 사람이 말한 삶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제 경험을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하고 드림메이트를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콘텐츠를 찍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일이랍니다. 자, 그럼 이런 의미가 없거나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용소에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냥 눈에 딱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 수용소에서는 이 담배가 화폐의 가치를 하더라고요. 빵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삶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담배를 핀다는 건 삶의 의지를 아예 잃어버리고 그 한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24시간 이내였나? 48시간 이내였나? 하여튼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문제가 떠올랐어요. 더 이상 뭔가 쫓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단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가치를 쫓지 못하고 의미를 못 찾은 개인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만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삶의 의미,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사람이 삶의 의미에 도달하는 데는 3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드림메이트를 하면서 의미를 찾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의미는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려요. 아내와 상상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거든요. 사랑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로 들어가는 3번째 길이다.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희생양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인 비극을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책을 낸 것처럼 그 시련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 한 단계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이 무의미하거나 왜 사는지 모르겠거나 너무너무 힘들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안녕!